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흐른다예요. 물이 흐른다라고 해서 유수라고 하죠. 흐를 유자, 물수자 해서 유수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은 땅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고 바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 속에는 온도라는 게 들어있고요. 또 계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로 달라져요.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은 그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 성분이 달라지듯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또 수가 달라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라고 한다. 지라고 한다. 알지자 지라고 하죠. 지라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죠. 혹은 어리숙함이 될 수도 있고 잔꾀가 될 수도 있고,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수의 성분이 달라지던 이 수라고 하는 이 지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지식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대개 이제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지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른들에게 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리숙한 어른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지혜를 나쁘게 말을 하면 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슬기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른은 지혜도 있지만은 어리숙함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리숙함이라는 것은 대충 지레짐작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어리숙함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죠. 이렇게 수에 대한 경위를 말하게 되면은 형상으로는 땅과 바람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만물에게는 영양분이 되지만 사람에게는 지혜가 곧 영양분이 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지혜는 명사로 쓰이지 않고 형용사나 부사로 많이 써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형상체를 띠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라는 의미를 명리학에다가 붙이게 되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통변 용어가 이제 정신신자, 정신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한다면은, 나쁜 의미로는 귀신 귀자도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생각사자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라는 의미로 쓰여요. 요즘은 지식, 아이디어, 교육 혹은 컨텐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거,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울증, 신경쇠약, 집착과 같은 거,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나쁜 의미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개념 능력이라든가 철학적 사유, 어떤 타고난 그 사람의 인품, 모성과 같은 원초적 어떤 근본 같은 것, 이런 지적 능력을 해석하는 의미로 수가 쓰이기도 한다. 혹은 어떤 유연성이나 요령, 편집 등과 같은 것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런 부정적 용어로서 이제 자주 쓰이는 것이 잔재주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트릭 쓴다라고 하죠. 잔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것도 이런 능력으로는 소통 능력이라기보다는 소통 방식으로 주로 쓰이는데, 좋은 의미로는 연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구. 그리고 나쁘게 또 붙이면 고심한다, 고강하다, 근심, 고민 같은 이런 무수하게 많은 부정적 요소로도 쓰여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너 언제까지 이럴래? 이 속에는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것, 지식적인 것,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것, 정신적인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즉 그 사람의 마음 심리가 들어있다. 그 심리 속에는 탐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탐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를 생각할 때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상황에 따라 갖고 적절하게 찾아서 써야 돼요. 가령 인성이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죠. 인품, 뭐 기품,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만 쓰는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미라는 지식적 요소, 그리고 또 유연성 있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붙여본다면 반항을 한다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는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손님들을 앞에 놓고 수에 대한 부정적 용어로 통변을 한다면 알에 대한 오해가 좀 생기겠습니다. 당신은 기본적 성품이 좀 적당해야지, 너무 성품이 강하다가 보면은, 혹은 너무 그런 식으로,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다르게 전달된 그런 마음들이죠. 나와 상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서로 잘못된 마음들이 교체된 거예요. 그 속에는 나만 유리해지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나만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안에는 번민만 더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상대와 나에게 유연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와 타인 간에 유연함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만 유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와 상대 간에 항상 중화라고 하는, 어떤 중도라고 하는 유연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유연하듯이 상대에게 유연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요령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상대를 편집하게 되므로 많은 오해와 불행의 싹이 되기도 하죠. 세상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수에 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수죠. 우리 육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수예요. 근데 사람의 뇌의 90%가 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가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이 모두 영양이에요. 우주에서 어떤 행성이든지 간에 그곳에 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곳은 생명이 있다라고 보죠. 이게 수를 표현할 때 생이 있고 명이 있는데 흔히 수를 생이라고 해요. 생. 그러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한다는 것은 즉 수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이 있어야 반드시 명이 있는 거고 명이 있어야 생이 있는 거지 생과 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생명이라는 것은 같이 존재해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생은 수에서 온다. 그래서 수화가 만든 것이 생명이다. 이 명리학에서는 생과 명을, 생명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수화가 혼자 만나는 것은 없어요. 수화가 만나서 둘이서 싸우는 것은 싸워야만이 그렇죠?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창조해 내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수화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혼자 있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있어요. 수가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학자들 간에 어떤 의견일 뿐이지 수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화가 모여서 생과 명을 나누어서 낳고 기르는 것을 담당하지만 그냥 수 하나를 놓고 생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면 알미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수를 설명을 해본다면 알미라고 한다는 것은 흔히 우리는 안다. 알면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죠. 이거를 수라고 해요. 수. 이 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계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각 개인에게 있는 그 자신의 지식이 되죠. 수는 뭉쳐 있으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또 영역이라고 해요. 가정이라는 영역, 조직사회라는 영역이라고 있는데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에 필요한 어떤 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가정, 단체, 회사 등에 필요한 지식을 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밭에 머무는 어떤 시냇물처럼 직접 활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죠. 내 조직 내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암장에 있으면 이것이 내 지식이 되는 거고요. 천간에 있으면 타인들과 합의된 지식인지 내 지식인지도 참작해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유입된 지식이니까 타인에게서 나온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임수는 강과 바다처럼 교류, 활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외부 조직과 합의가 돼야 되는 지식이에요. 계수는 내부에서 합의가 되면 되는 지식이고요. 그래서 임수가 지식이 되기 위해선 삼합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먼저 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만나고 경금을 만나서 금생수를 이루죠. 우리가 흔히 도세 수원이라고 해요. 계수가 신금이 계수를 만나면은 과거에 활용했던 지식이죠. 그리고 만약에 경금이 계수를 만나면 지금서부터 현재부터 활용될 지식이에요. 그 신금은 과거부터 활용했던 지식, 경금은 지금부터 활용할 지식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의 이 시점을 현재 시점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동안 전체를 현재라고 하는 하나로 통칭하는 거예요.